오늘의 하루 독서,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찾아라 두 번째 시간, 혁신, 어떻게 하지?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찾아라 두 번째 시간, 바로 함께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의 활동은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함께 들어봐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함께 들어보시고요. 두 번째는 혼자 읽어보는 시간 갖는 겁니다. 활동 1. 함께 들어봐요입니다. 네, 이번에 책으로 선정된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찾아라 라는 책 중에서요. 창조적인 파괴를 했던 기업들이 몇 개 소개되어 있어요. 지금부터 한번 4개의 기업이거든요.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회는 변화의 틈새에, 인터넷 서점 아마존의 사례. 기회는 변화 속에 있습니다. 한바탕 변화의 바람이 불고 나면 기존의 상품과 기업 대부분이 도태되고 새로운 주인공이 등장하게 됩니다. 디지털 바람이 불자 아날로그 휴대전화 시장을 석권하고 있던 모토로라가 디지털로 무장한 노키아에게 밀려났고, 노키아 역시 휴대전화의 인터넷 기능을 접목한 애플과 삼성전자에 밀려 추락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인 휴맥스 역시 디지털 가전사업으로 벤처기업을 시작해서 지금 연매출 1조 원이 넘는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휴맥스의 변대규 대표는 기존의 기업가들은 변화를 불편해하지만 벤처기업가들에게는 변화 속에 오히려 기회가 있다고 말합니다. 변화의 흐름을 읽을 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기존의 기업들은 왜 변화를 싫어할까요? 환경이 변할 때 이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대의 인터넷 서점 아마존의 사례를 볼까요? 아마존은 인터넷상에서 책을 파는 벤처기업으로 제프 베조스라는 사람이 1994년에 창업했습니다. 무일푼으로 시작하여 17년이 지난 2011년 현재 매출액 481억 달러의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죠.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베조스는 졸업 후 인텔, 벨 등의 회사에 지원했으나 낙방하고 금융 관련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1994년 5월 어느 날 신문을 읽다가 그는 놀라운 기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보급률이 해마다 200에서 300%씩 증가한다는 기사였습니다. 그날부터 베조스는 인터넷으로 뭔가 할 일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인터넷을 통해 책을 팔아야겠다는 생각에 이릅니다. 그는 컴퓨터 프로그래머 한 명을 영입하여 당장 아마존을 창업했습니다. 이것이 전자상거래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마존닷컴은 단 몇 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큰 인터넷 서점, 음반, DVD 판매 기업으로 발돋움하면서 닷컴 신화를 창조했습니다. 반면 미국 모든 대도시에 대형 매장을 가지고 있던 오프라인 서점 반스 앤 노블은 아마존에 밀려 추락을 거듭하고 있죠.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격입니다. 변화와 창조를 두려워 마라. 생산 방법을 혁신한 헨리 포드. 자동차 왕 헨리 포드는 생산 방식의 혁신을 통해 본격적인 자동차 시대를 연 장본인입니다. 그가 고안해낸 방식은 컨베이어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일괄 생산 방식이었습니다. 어셈블리 라인이라고도 부르죠. 일괄 생산 시설이라는 의미입니다. 먼저 컨베이어 시스템과 그 이전의 생산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봅시다. 그 이전의 방식에선 자동차 차체를 세워두고 근로자들이 일일이 부품을 날라다가 차체에 조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립하는 시간보다 부품 운반하는 시간이 훨씬 많이 걸렸죠. 헨리 포드가 고안한 방법은 움직이는 조립 라인이었습니다. 천천히 움직이는 조립 라인 위에 차체를 얹습니다. 그러면 근로자들은 차체가 지나갈 때 자신이 맡은 부품을 차체에 조립했죠. 이렇게 하면 부품을 고정되어 있는 차체로 가져가서 조립하는 것에 비해 시간이 많이 절약되겠죠. 헨리 포드는 조립 라인을 움직이는 방식 외에도 모든 부품을 단순하게 만들고 표준화, 전문화함으로써 다시 작업 시간을 줄였습니다. 영어로는 단순화, 표준화, 전문화이지요. 학자들은 이것을 줄여서 3S라고 표현합니다. 지금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공장에서 이런 방식으로 상품을 생산하지만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헨리포드는 당시 2,000달러가 넘는 자동차 가격을 850달러까지 낮출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산한 포드의 T카는 자동차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차가 되었죠. 늘 혁신을 강조했던 헨리포드의 명언을 들어볼까요?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다. 목표 성취에 방해가 된다면 모든 시스템을 뜯어고치고 모든 방법을 폐기하고 모든 것을 던져버려라. 유통을 혁신한 델 컴퓨터. 유통에서 혁신을 보여준 사례 중 하나가 델 컴퓨터였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컴퓨터를 사용하지만 사용 능력은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문서 작성과 인터넷 서핑 정도나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문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컴퓨터 회사들은 모두 동일한 성능의 컴퓨터만 판매했습니다. 이 점에 착안하여 고객이 요구하는 기능대로 컴퓨터를 조립하여 고객에게 직접 배송해준 컴퓨터 기업이 바로 델 컴퓨터였습니다. 1984년 텍사스 의대 1학년에 다니던 마이크 델은 컴퓨터 판매상들의 중간 마진이 많은 걸 보고 전화와 팩스로 주문을 받아 조립해주는 방식으로 컴퓨터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고객이 전화를 걸면 전문가가 고객이 원하는 기능을 파악하여 즉석에서 가격을 제시하고 조립해주는 방식이었죠. 그러면 고객은 시중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자신이 원하는 기능의 컴퓨터를 구입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제는 이 모든 과정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적중하여 델 컴퓨터는 5, 6년 후에 PC 시장 점유율 1위에 올라섰고 2004년에는 포춘지가 선정하는 기업 28위에 뽑혔답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안한 페더럴 익스프레스. 페덱스는 페더럴 익스프레스의 약자입니다. 번역하자면 연방 특급 정도의 뜻이 되겠네요. 빠른 배송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페레더릭 스미스라는 젊은이가 창업한 기업입니다. 그의 혁신은 앞서 마이클 델의 혁신을 훨씬 뛰어넘는 그야말로 파괴적인 발상이었습니다. 그가 창업한 분야는 항공 화물 운송이었습니다. 프레더릭 스미스가 이 사업에 뛰어들기 이전에도 미국에는 이미 여러 개의 항공 화물 운송업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죠. 구체적으로 미국 10대 도시를 대상으로 항공 화물 운송업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항공 화물 운송회사 사장이라면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까요? 10개 도시를 편의상 A부터 J까지라고 합시다. A에서 접수받은 화물을 B, C, D 등 목적지별로 9개 도시로 분류한 다음에 목적지로 향하는 비행기에 실어 보낼 것입니다. 그러면 A에서 접수한 화물을 모두 다른 도시로 보내려면 몇 대의 비행기가 필요할까요? A를 제외한 나머지 도시 전부이니까 9대의 비행기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는 B, C, D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하루에 접수한 화물을 모두 목적지까지 보내기 위해서는 10개 도시 곱하기 9대, 즉 90대의 비행기가 필요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하기 쉽죠? 여기서 프레더릭 스미스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각 도시에서 접수한 화물을 현지에서 분류하지 않고 모두 중앙에 있는 X 지점에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화물이 모두 X 지점에 모이면 여기서 목적지별로 분류해서 해당 비행기가 뜰 때까지 실어 보내는 거죠. 그러면 비행기는 모두 몇 대가 필요할까요? 10개 지점에서 X 지점으로 가는 비행기 10대, 분류를 마친 다음에 다시 목적지로 가는 비행기 10대, 이렇게 비행기 20대만 있으면 됩니다. 비행기 90대가 필요한 비즈니스 모델과 20대만 있으면 되는 모델이 경쟁한다면 누가 이길까요? 경쟁해볼 필요도 없겠죠? 이해가 잘 안 된다고요? 그럼 옆에 그림을 보면서 생각해 봅시다. 마치 자전거의 바퀴살 같죠? 맞습니다. 프레더릭 스미스는 바로 자전거 바퀴살을 보고 이 모델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프레더릭 스미스는 이 모델을 가지고 항공 화물 사업에 뛰어들어 단숨에 세계 항공 화물 시장을 석권했습니다. 스미스는 이 모델을 대학 시절에 구상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학기 말 리포트로
제출했으나 담당 교수로부터 낙제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스미스의 성공을 바라본 그 교수님, 무엇라고 말했을까요? 그 교수님 역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죠? 잘 들으셨나요? 네, 활동 2는요, 한번 조용히 혼자 읽어보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혹시 좀 혼자 읽으면 읽혀지지 않아요 라는 친구가 있다면 4개의 기업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미션이 있습니다. 오늘 듣고 그리고 읽었던 내용들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세요. 그리고 글을 통해 과연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게 무엇일까 생각해보시기 그리고 질문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혁신할 우리 귀한 랩런트들, 우리 내일 또 만나요.